네, 오늘 한 발은 어제 제가 주식시장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장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주식을 못 봐가지고 기업 선택이나 모멘텀을 못 찾았다. 이걸 먼저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미리 이제 조금 약간 매크로 할 거 없을 때 저렇게 좀 많이 제가 이제 해놓는데, 차라리 앞선 코너에 이제 일타 강사 하셨던 분처럼 지진, 뭐 전선, KT 서브마린 이런 거를 선택해야죠. 근데 오늘 그걸 못 골랐어. 아니,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는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글로벌하게 보면은 돈도 종류가 많고 이 마켓 시장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머니 마켓, 캐피탈 마켓, 뭐 에셋 마켓 종류도 많고 한데, 글로벌로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의 규모가 월등히 큽니다. 이 채권 시장은 사실 금리하고 직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리가 아직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돈이 좀 멈춰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조금 나타낼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건 텍스처 문자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기가 둔화될 우려 때문에. 그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의 난항이 겪고 있다. 뭐 요거는 이제 또 자본시장이 약간 왜곡되는 현상들을 대변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저 그림이 미국의 이제 기간별로 국채 수익률을 나타내는 일드 커브라는 겁니다. 근데 일드 커브는 보통 우상향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하향에 돼 있죠. 우하향인데도 가파르게 확 꺾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가장 높은 점을 나타내는 게 1개월짜리 금리고요. 1개월짜리 금리가 현재 5.5%가 넘습니다. 반면에 이제 확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또 훅 떨어지죠. 그럼 5년짜리 금리가 또 가장 낮은데 5년짜리는 3%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한 달에 돈 넣어놓으면 5% 주고 5년 넣어놓으면 3%밖에 안 주는데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5년짜리를 선택하는데 1년짜리, 1개월짜리를 선택하는데 한 달에 이제 돈을 넣지 않고 지금은 한 달짜리 채권을 막 엎어대고 있는, 막 팔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좀 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사실 물이 흘러가듯이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간 자꾸 고여버리고 흘러가질 못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쉽게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주식 넣어놓고 막 2배, 3배, 뭐 5배, 10배짜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거창하게 막 그림도 좀 놔두고. 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개장도 임박했는데 종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차라리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선택할 걸 그랬어요. 그죠, 김영명이죠. 네. JYP 엔터 또 이제 또 새로운 알겠습니다. 또 아이돌 그룹 런칭을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선 상한가. 네, 신고가 한번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있고. 요즘 테마가 살아있는 건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업종이 좀 지난주에 살아있는 YG 것 같아요. 엔터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한번 했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탄탄한 실적에다가 뭐 워낙 5월 달에 아이돌 대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JYP, YG 엔터, 그다음에 뭐 큐브 엔터도 이제 어저께 이제 여자 아이돌이 이제 컴백을 좀 했고, 전체적인 이제 뭐 시장의 좀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어제 딱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IT라든지 뭐 로봇 인공지능 이쪽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실적이 더 안 좋은 기업들. 저는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좀 충격적인 종목들이 원익 IPS 장비 네. 종목인데 이제 적자 전환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고, 어제는 또 리노공업이 네. 11%가 넘게 또 급락을 했어요. 가파르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탄탄한 기업이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좀 투매를 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 시즌에는 사실 종목 선정하는 것도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트레이딩 하기도 좀 힘드셨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엔터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네. 어제 또 SL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 부품주. 요즘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SL,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잘 나가잖아요. 가장 좀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이 아까 이제 뭐 앵커님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돈이 안 돌고 있다. 네. 다 눈치 보고 있고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거에 자꾸 이제 고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라도 그나마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의 배팅이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엔터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일드 커브니 뭐 부채한 돈이 사실 뭐 그거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근데- 미국의 부채가 지금 법적 뭐 그들의 규칙상으로는 네. 31조 달러. 네. 31조 달러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미국의 가계부채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모기지, 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을 많이 받는데 미국 가계부채는 이경원, 우리 원화로 쳤을 때 이경원이 넘었다 그래요. 네. 우리 가계부채가 한 2천조 이렇게 뭐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 10배. 그렇죠. 그러니까 17조 달러가 미국의 가계부채인데 빚이라는 게 무한정 영원히 계속 늘려간다? 과연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이제 발권 국가잖아요. 네. 달러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브루마블먼이죠, 브루마블먼. 네,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이제 헬리콥터 머니를 이제 좀 뿌려대면서 경기를 이제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폭풍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 벌써 지금 시중은행이 4개나 파산을 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좀 대단히 좀 이례적인 건데 지금 뭐 땜질식으로 계속 이제 JP모건이 인수하고 어디가 인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좀 봉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수면 아래 이제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우리가 엑스데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6월 1일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한도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6월 1일이 되면 이제 디폴트 상황이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또 경고했어요. 네. 말씀하신 6월 1일 날 공식적으로는 디폴트에 접어들 수 있으니 한도 협상을 빨리 해라라고 네. 이제 종용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뭐 그들의 뭐 정치 쇼니까 뭐 오늘부터 네. 협상이 어쨌든 재개가 되니까 이번 주 안에는 협상이 가닥이 좀 뭔가 나와야 네. 되는데 안 나오면 다음 주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좀 그 양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이제 또 대권 레이스 좀 시작되고 어쨌든 이걸로 끝까지 뭔가 이제 좀 얻어낼 걸 얻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좀 쉽게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될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오늘은 또 긍정적인 이제 그런 기류들이 조금 나타나면서 뭐 시장이 조금 반등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시장은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정도. 네. 그래서 일드 커브 이제 얘기해 뭐 주셨잖아요. 넘어가요. 네, 어쨌든 넘어가더라고요. 가장 좀 중요한 건 부채 한도 협상과 그리고 이제 6월 FMC에 대한 전망 뭐 요 두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한도 협상은 뭐 아무리 우리끼리 떠들어봤자 사실 답이 안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뭐 네.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협상력을 좀 잘 발휘해 주기를 우리가 내심 좀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장은 뭐 내 개인의 부채 한도도 지금 협상을 네. 은행하고 그렇죠. 좀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6월 FMC는 일단 동결 전망이 확실히 좀 우세한 편이에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CPI, PPI 전망을 좀 보면 물가 분명히 좀 둔화되고 있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기고 효과거든요. 작년 6월 달에 CPI 상승률이 9.1이었어요. 네. 피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작년 5월, 6월 달에 이제 8%, 9%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5월 달 CPI, 6월 달 CPI는 분명히 이제 뚜렷하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서 아마 이제 6월 FMC 회의 때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드디어 좀 동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 이제 6월 미국의 FMC 전에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금리는 이제 동결될 전망이 좀 높다라고 봐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2달 연속으로 동결을 시켰다가 다시 올리는 건 오히려 시장에 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통위원 두 분이 이제 다시 이제 임명이 좀 됐는데 그 두 분이 다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이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가 좀 동결될 거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크로의 전반적인 상황들은 아까 일드 커브 이제 플래트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진짜 뭐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이제 완전히 좀 갇혀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의 어떤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 직전에 5월, 6월 이제 이 FOMC 회의와 금통위로 가는 이제 과정에서 불확실성들은 상당 부분 좀 제거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요 이슈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매듭이 좀 지어진다면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 돈이 다시 조금 돌기 시작하고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좀 있다.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 거대한 얘기를 했고 네. 아침부터 또 머리 아프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하고. 자, 근데 미국의 하나만 더 짚자면 미국의 이제 우리가 보통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를 CDS라고 하잖아요. 네.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 미국은 지금 75bp에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43bp. 우리나라가 더 낮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2008년도에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네. 우리나라는 지금 더블 A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것만 좀 참고를 하시고 미국의 CDS 프리미엄은 아직은 안 떨어지고 있다. 네. 이게 떨어지면서 올라가면 주가가 좀 더 강할 거다. 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자, 그래서 뭐 기업은 오늘 또 김현미 매니저 선택이 있을 네, 거예요. 오늘 선택을 또 해야죠. 오늘 미국 시장 뭐 그나마 이슈가 좀 반도체 쪽이었어요. 반도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원익 QNC라는 QNC.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오늘 미증시에 이제 좀 이슈였던 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또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 홀딩스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 지금 보도가 SK 나왔죠. 하이닉스도 일부 이제 지분 투자를 지금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요 협상 자체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가 오늘 11%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넘게 이제 강세였어요.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도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3% 가까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 쪽 그러면 이게 인수합병하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길래 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좀 급등을 했나. 사실상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인위적인 감산에 대한 거 이제 실토를 했다. 저는 이제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위적인 감산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사실상 저는 이제 키옥시아를 합병하는 것도 인위적인 이제 감산으로 좀 해석을 좀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수합병을 하면 당연히 이제 설비 투자해 놓은 거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복해서 투자해 놓은 것들을 없애고 인력도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이 인위적인 감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급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6%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다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최소 2, 3% 정도는 좀 떠서 출발할 것 같기도 한데 네. 평소 같았으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둥게 뭐 네. 잘한다 네, 그렇게 나와야 달려볼 되는데 텐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재료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슈는 이거예요.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2분기까지 상당히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특히나 소부장 종목들 아까 제가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원익 IPS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어닝 쇼크 나온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실적 시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악재를 좀 털어내고 터닝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재료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재 종목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익 QNC를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석영유리 이제 쿼츠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반도체를 제조를 할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이제 공정에 좀 들어가는 쿼츠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건데 디스플레이는 어제 SDC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우리 매번 다뤘지만 이제 네. 8.6세대 네. 투자를 본격화한다. 네. 그래서 뭐 전담팀을 꾸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또 나왔죠. 논란은 있었어요. 장중에는 조금 투자를 멈춘다는 설이 있었고 관련 네, 기업들이 맞아요. 이게 천안 아산 쪽에 네. 디스플레이 공장을 뜯어가지고 반도체 공장으로 바꾼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8.6세대를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결국 라인 뜯어가지고 이 교체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어제 디스플레이 쪽도 좀 안 좋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어차피 이제 이 디스플레이 공장이라는 게 LCD 라인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 뜯어내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8.6세대에 4조 원 이제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중대형 OLED 이제
이제 시장 개화를 이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보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재료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의 좀 구조적인 이제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이 원익 QNC는 이런 이제 반도체 이제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그 불순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또 이송하는 용기 그게 이제 쿼츠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요런 이제 소모품 만드는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1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 QNC가 외형은 오히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20%가 넘게 매출액이 좀 늘어났고 영업이익이야 뭐 작년 1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소폭 한 4, 5% 정도 이제 감익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실적 발표는 좀 됐는데 요렇게 이제 다른 소모품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라는 게 뭐 미국의 이제 모멘티브 작년에 이제 인수했었잖아요. 그런 인수에 대한 효과들이 좀 반영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 쪽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쪽으로 많은 이제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소재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좀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겨우 뭐 PER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한 7배 한 7.5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업황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좀 터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뭐 키옥시아 홀딩스 최종적으로 인수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위적인 감산과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다운 사이클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계속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들을 좀 감안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제 터닝이 좀 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박스권 하단 쪽에 좀 위치를 좀 하고 있어요. 25,000원 정도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28,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명민 매니저는 오늘 시류에 부합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석영 유리 제조업체 원익 QNC 선정해 주셨고요. 네. 가격 전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또 다시 뵈야죠. MBN골드 네.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